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인 경우 여러분의 감정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귀기 전, 잠자리를 갖기 전이라면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승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앞에서 호구가 되어서 정말 무슨 짓이든 불만 없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5월 중순쯤 올렸던 나르시시스트 연인 대처법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들이 왜 그렇게 초반에 여러분에게 잘해주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정말 정성스럽게 살피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확실히 연인 관계가 되고 또 성관계까지 맺고 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특징이 성관계에서 또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이 결혼 전에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와 성관계를 하고 난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관계 전에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헤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꿈에 그리던 사람이 나타났다 싶더라도 성관계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감정적 교류가 거의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며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얻었다면 어떻게든 처음부터 성관계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거예요. 성관계가 아닌 감정적 교감이나 대화에서는 만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죠. 당연합니다. 성관계가 주는 쾌락과 성취감 이외의 것으로는 연인관계에서 그 어떤 만족도, 의미도 느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분이 어떻든 관계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집중할 겁니다. 어떻게든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의 죄책감과 책임감, 동정심 등 모든 감정을 다 이용할 거예요. 상대방이 거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끈질기게 설득하다가 결국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큰 산을 하나 정복한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죠. 여러분을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 아니라 게임에서 이기고 제압해야 할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면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죠. 자,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고 조종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늘 연인의 눈치를 살피고 매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삶의 모든 패턴이 이 나르시시스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해자는 은연중에 그것이 옳은 삶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죠. 그러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당황하고 큰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늘 이 사람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다시 연락이 끊어질까봐, 이 사람을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성관계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관계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고 집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초반에만 성관계를 한두 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빈도가 잦고 도를 넘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서 위험한 장소를 택하거나 위험한 체위 또는 심한 경우에는 금지된 방식, 즉 난교나 근친상간,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평소에 포르노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상대의 외모나 체형을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할수록 더 우월감을 느끼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죠.
상대방이 힘들고 아파하면서도 자신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싫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우월감과 에너지를 얻는 거죠. 상대가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말대로 조종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피해자는 두렵고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어떤 카리스마적인 매력이나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쾌감, 성적인 희열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이 끌려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동의하고 학대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초반에만 성관계를 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이성을 혐오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여성을,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을 혐오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연인이란 자신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죠. 초반의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연인 또는 배우자가 되었다는 것이 확보되면 더 이상 성관계가 없이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월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성관계 후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자기 자신이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등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내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임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헤어져야 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악한 행동들이 나아지기는커녕 훨씬 더 나빠지고 심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등의 생각은 금물입니다.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을 비롯해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만일 오늘 말씀드린 성관계를 이미 겪어서 혼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일을 겪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의 모든 영상들을 숙지하시고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인생을 잘 계획하셔서 스마트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건강한 미래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실천해야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면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